사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 혼자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유형의 많은 시련을 잘 이겨내어 왔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성공담도 아니고 부자가 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만들어낸 한 여성의 65년 인생 여정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맞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나이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도와야 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언니니까 참아라, 언니니까 양보해라. 이 말들이 저를 키웠고 동시에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막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져 누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작은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 밥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재우는 것까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너무 놀고 싶을 때는 막내 동생을 등에 업고 같이 놀았던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모두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가 없어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힘든 눈빛을 보면 나는 언니니까 참아야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저는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했고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 그곳이 저의 첫 번째 꿈이 펼쳐진 무대였습니다. 26,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시련의 서막이었습니다. 남편은 열정적인 사업가였지만 운은 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남편은 친구와 함께 무역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차도 뽑고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거래처가 부도났어. 우리가 받을 돈 5천만 원이. 그때는 5천만 원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도 남편 명의로도 심지어 친정어머님께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우리에게 남은 건 수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던 저는 유치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복직할 수 없었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저는 종갓집 맏며느리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종가 맏며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어머니는 인자하시지만
덕분에 잘 먹겠네. 엄격한 아이고, 분이셨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힘들지 않고 잘 지내나? 우리 네, 집안은 어르신 덕분에요. 300년 다들 너무 종가야. 반가워요. 우리 며느리들 고생 격이 많았네. 있어야 덕분에 해. 잘 먹겠네. 설 명절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전이 좀 짜네. 그리고 갈비찜은 우리 집 방식이 아니다. 다음엔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대로 하도록 해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서러움이 푹 받쳤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사도 1년에 8번, 명절 차례 2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까지. 제사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보기, 재료 손질, 전 부치기, 과일 깎기. 시어머니는 제사상 하나하나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나물은 왼쪽에 놓는 거야. 생선 머리는 동쪽을 향해야 해.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배치를 잘못했다가 제사가 끝난 후 1시간 동안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조상님들이 음식을 안 받으신다. 정신 차려. 남편의 2번째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빚이 수억을 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생활비를 내고 아이 학원비를 내고 이자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체면 때문에 우리 시댁에 집안을 이 사실을 어떻게 숨겨야 보겠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을 집안의 체면 수치로 때문에 우리 집안을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보겠니? 우리 집안 며느리가 슈퍼에서 일을 한다고? 그럼 체면 때문에 우리가 우리 며느리를 집안을 굶기는 어떻게 집안으로 보겠니? 보이잖아.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친구 우리 모임에 집안을 어떻게 다녀오겠습니다. 보겠니? 봉사활동 가요. 라고 말하며 체면 몰래 때문에 일터로 우리 집안을 향했습니다. 어떻게 보겠니? 어느 총 날 15,000원입니다. 동서가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슈퍼 앞을 봉투 필요하시면 지나가는 걸 말씀해 주세요.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식은땀이 오세요. 났습니다. 총 15,000원입니다. 저는 재빨리 창고로 봉투 숨었고 필요하시면 말씀해 그 주세요. 후로는 감사합니다. 마스크와 또 오세요. 모자를 쓰고 총 일했습니다. 15,000원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언제까지 시댁에 명절이었습니다. 말씀 안 드릴 거면 시댁에 가려면 선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 옷, 언제까지 시댁에 한우 말씀 안 드릴 세트, 거면 건강식품, 최소 10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빚쟁이에게 언제까지 시댁에 말씀 안 드릴 쫓기면서도 거면 종갓집 체면 때문에 선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돈이 정말 없어서 친정 어머니께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가 대신 아파야 전화로 말씀드리다가 목이 메어 울었고 내 새끼.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엄마가 대신 엄마, 아파야 50만 원만 너무 힘들어서 죽을 명절 것 같아. 선물 사야 해서. 내 새끼. 그래, 알았다. 엄마가 우리 대신 딸 아파야 고생이 너무 많구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5년이 내 흘렀습니다. 새끼.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작스럽게 엄마 쓰러지셨습니다. 괜찮아야 하는데. 뇌출혈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병원에서 어떻게 된 일이야? 3개월을 살다시피 엄마 했습니다. 괜찮아야 하는데. 간병, 식사 준비, 빨래, 대체 어떻게 된 아르바이트도 일이야? 그만둬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안도감, 죄책감.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격하셨지만 나름의 애정도 있으셨던 분. 힘들게 하셨지만 그것이 종가를 지키는 방식이라 믿으셨던 분. 장례를 치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49제를 지낸 지 2달 후 시아버지께서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그 재혼을 한마디에 하려고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재혼 말도 안 상대는 돼. 시아버지보다 15살 내가 어린 재혼을 여성이었습니다. 자녀도 둘이나 말도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신부가 너무 젊은 시아버지의 거 아니에요? 행복을 빨갛게 보여요. 바라면서도 재혼이라더니 정말 앞으로의 신랑 가족 얼굴에 들 수가 관계가 없겠어. 걱정되었습니다. 소문이 다 맞나 봐. 신부가 너무 젊은 그리고 거 아니에요? 그 빨갛게 걱정은 보여요. 현실이 재혼이라더니 되었습니다. 정말이네. 신랑 얼굴에 들 3년이 수가 없겠어. 지났습니다. 소문이 다 맞나 봐. 시아버지와 새 어머니에 나빠졌습니다. 투현해요. 당신은 내 돈만 당신은 바라보는구먼. 나를 가정부 취급만 하잖아. 그럼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요? 가정부 취급하면서. 결국 투현해요. 이혼을 그러는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정부 우리는 취급만 하잖아. 안도했습니다. 이제 조금 조용해지겠구나. 투현해요. 그런데 그러는 당신은 1년 후 나를 시아버지께서 또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비슷한 연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엔 시동생들이 재혼하기로 했다.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반대입니다. 아버지, 이건 이제 아닙니다. 혼자 지내시는 게 혼자서 좋겠습니다. 사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가족 재혼하기로 간의 했다. 갈등은 극에 아버지, 달했습니다. 저희는 반대입니다. 재산은 혼자 누가 지내시는 게 지내야 좋겠습니다. 하는지, 얘들아. 명절은 어떻게 재혼하기로 해야 했다. 하는지, 아버지, 재산은 저희는 어떻게 반대입니다. 나눌 이제 것인지, 혼자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얘들아. 뒤죽박죽이 나 재혼하기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빚에 쪼들리고 남편의 3번째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시댁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중재자, 완충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시동생들은 제게 전화해서 불만을 말했고 시아버지는 제게 너가 살림 잘 못 살고 남편 뒷바리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아들이 망했다면서 고함만 지르셨고 새 어머니는 제게 돈만 요구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고 그저 모두를 달래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공황장애였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신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나는 누구지? 나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당신의 꿈을 찾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 저는 서점에 갔습니다. 자격증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도 있는데. 그때 한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술심리 상담사, 컴퓨터 강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당신의 내면을 치유하세요. 컴퓨터를 배우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나도 치유가 필요해.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날 저는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45세에 시작한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원에 등록했는데 저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20대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아줌마였습니다. 낮에는 집안일, 시댁일을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외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한 번 보면 외워졌는데 이제는 10번을 봐도 잊어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지만 책을 덮을 때마다 상담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시험 당일 손이 너무 떨려서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시험 떨어졌다고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제 수험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45세의 도전 끝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자격증들이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로적성 상담사, 부모 교육 강사, 가족 상담사, 미술 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각종 컴퓨터 자격증 등등 하나씩 자격증을 따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였는데 이제는 다음은 뭘 배워볼까로 바뀌었습니다. 50대 초반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첫 강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모 자녀 소통을 위한 미술 치료, 학부모님들의 컴퓨터 교육, 수강생은 15명.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강의안을 수십 번 고쳤고 거울 앞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첫 강의 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실망하면? 하지만 수강생들을 만나는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평범한 엄마들이었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 진로 적성도 상담했습니다.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경험이,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찾던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첫 강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4.8점. 관계자분들의 칭찬과 수강생들의 만족도 평가였습니다.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구나. 강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많은 가족 상담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각자의 고통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시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외로우셨을 텐데. 제가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너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도 미안하다. 너한테 많이 힘들게 했지. 종가를 지킨다고 체면을 지킨다고. 정작 너희들이 고통은 보지 못했어.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동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55세가 된 남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번의 실패를 겪으며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성급했어. 너무 욕심을 부렸어. 크게 벌겠다는 생각에 기본을 소홀히 했어. 계속 남편은 1년 동안 자신의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왜 첫 번째 사업은 망했는가? 거래처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 두 번째 사업은 망했는가? 과도한 확장으로 현금 흐름이 막혔다. 왜 세 번째 사업은 망했는가? 트렌드만 쫓고 핵심 경쟁력이 없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자. 천천히 확실하게.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업계 뉴스와 시장 동향을 공부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의 강연을 들으러 다녔고 무료 창업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컴퓨터 한 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무역 중개 플랫폼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간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성사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7개월째 되던 날 첫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중개 수수료 2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그 이메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됐어. 첫 계약이 됐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200만 원 중 2만 원으로 산 치킨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한 달 평균 5건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월 수입은 평균 800만 원 정도. 예전처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고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3년째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오래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계획적으로 상환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60세가 되었고 회사는 직원 10명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20억 원. 30년간 짊어진 빚을 모두 갚았고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 벽에는 늘 같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3번의 실패가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빠른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 욕심보다 신중함이 먼저라는 것. 빚을 다 갚은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로 마지막 빚을 다 갚았어. 30년이 걸렸어. 30대에 진 빚을 60세에 갚았어. 이제 65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여행합니다. 남편과 단둘이 유럽 여행도 다녀왔고 손주들과 제주도에도 다녀왔습니다.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는 크루즈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남편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것은 이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의와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합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가족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 그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얼마 전 50대 여성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45세에 첫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50세에 첫 강의를 했어요. 지금 65세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인생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분이 울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맏며느리로서의 무거운 책임, 남편의 반복된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종가 맏며느리로서의 책임과 의무, 시아버지의 연이은 재혼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한 가족 갈등.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강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요즘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은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예전에는 불평할 것들을 찾았는데 이제는 감사할 것들을 찾습니다. 같은 인생이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45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고 50세에 새로운 직업을 가졌고 60대에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65세인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인생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구는 60대에 성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자기 개발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셋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말을 믿으세요. 꽃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어두운 땅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고 그렇게 시련 끝에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그런 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반드시 꽃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믿고 오늘 하루를 견디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당신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오늘도 잘 살아온 당신을 위해 희망을 나누고 싶은 하트나무 채널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이 순간에도 묵묵히 버텨온 당신께 전하는 작은 위로의 시작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당신은 매일을 잘 살아왔죠. 웃음 뒤에 담아둔 이야기들도 시간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도 돼요.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요. 당신이 지나온 그 모든 날은 당신이 걸어온 그 시간은 지금의 당신을 빛나게 해요.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아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따뜻한 바람이 머물면 아픔도 후회도 천천히 당신 곁을 떠나갈 거예요. 오늘도 잘 살아온 당신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내일도 그대를 기다릴게요.
가져도 괜찮아요. 당신은 매일을 잘 살아왔죠. 웃음 뒤에 담아둔 이야기들도 시간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도 돼요.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요. 당신이 지나온 그 모든 날은 당신이 걸어온 그 시간은 지금의 당신을 빛나게 해요.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아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따뜻한 바람이 머물며 아픔도 후회도 천천히 당신 곁을 떠나갈 거예요. 오늘도 잘 살아온 당신, 지금의 당신을 빛나게 해요.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따뜻한 바람이 머물며 아픔도 후회도 천천히 당신 곁을 떠나갈 거예요. 오늘도 잘 살아온 당신, 지금의 당신을 빛나게 해요.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